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이 강했는데 미국이 S&P 500 지수가 저점 대비 20% 넘어갔죠. 제가 4,292포인트가 기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4,293. 미국 시장이 기술적으로는 이제 강세장에 진입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우리 증시도 그러면 강세장 갈 수도 있겠네, 이런 기대를 갖게 된 겁니다. 참고로 코스피는 저점 대비 19.2% 올라갔습니다. 0.8%만 올라가면 우리 증시도 기술적으로 이제 강세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핵심적인 재료로 작용했던 거는 이제 미국의 고용 지표입니다. 미국의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를 크게 이제 넘는 수준으로 나왔거든요. 다음 주 FOMC 회의가 있는데 직전에 나온 고용 관련된 데이터가 높게 나온 걸로 봐서 아무래도 금리를 이번에는 동결할 게 확실하고 7월에도 올리긴 어려울 것 같다. 그러니까 호주하고 캐나다 때문에 이제 미국도 금리 올리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함이 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요인들이 좀 이제 완화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이제 대형주들이 또 시장을 끌어올리는, 이제 빅테크가 조금 끝난 거 아닌가, 이런 불안함이 일부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마존이 UBS나 웰스파고에서 목표 주가 $150 이상 이렇게 이제 제시하면서 아마존이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테슬라가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11연속 올라가고, 엔비디아도 또 반등을 하고, 그러니까 좀 한 템포 끝난 걸로 생각을 했던 빅테크주들이 다시 살아나면서 기존의 추세가 그렇게 무너진 건 아니다, 가던 길 계속 가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기대감이 만들어진 것도 또 시장의 상승에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오늘 환율이 많이 빠진 것도 있고, 여기에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오후 들어서 확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잖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올라갈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이거 어저께 CNBC 보도입니다. CNBC에서 이제 어떤 보도가 있었냐면, 그러니까 피치사에서 미중 반도체 전쟁이 이제 벌어지고 있고, 이런 가운데 한국 기업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는 분석이 있잖아요. 근데 이건 일시적이다. 그리고 이제 기술 업그레이드라든가 이런 걸 어차피 한국 공장에서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을 제재하면 중국 내 반도체 가격을 올리게 될 것이고, 거기에 따른 수혜를 받는다. 물론 이거는 이제 역방향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이크론이 다른 데의 공급량을 늘릴 거기 때문에 외부에선 또 반도체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상세 요인이 있다고는 했지만 어쨌든 일방적으로 나쁜 쪽으로만 작용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 공장에 이제 좋은 장비 납입을 이제 10월까지 유예를 받았잖아요. 근데 10월 넘어가면 이제 장비 반입에 제한이 생기죠. 근데 이걸 갖다가 만약에 실패한다 하더라도 현재 수준에서 당분간은 계속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한 수준의 타격이 된다든가 그렇게 우려할 만한 사항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또 했거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이제 턴어라운드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런 기대감과 맞물리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아주 세게 올라가고, 이게 또 이제 지수의 상승폭을 키우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보면 지금 52주 신고가 경신했거든요. 연중 최고치 당연히 넘어갔고, 근데 잘 보면 제가 이제 달러 차트 되게 중요하게 말씀드리잖아요. 그 달러 차트로 200주선도 아주 넉넉하게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 아슬아슬하게 이제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는데, 그러니까 2주 연속 달러 차트 기준으로 이제 200주선 위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하이닉스로 봤을 때는 이제 시장이 좀 제법 센 장이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준 것 같습니다.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다시 매수를 가동을 했고요. 그러니까 만기 때 매도한 거 말고는 실제로 외국인들이 매도할 생각은 없었구나라는 거. 그러니까 근데 특이하게 하여튼 몇 달 동안 보면 외국인들이 만기 직전에 좀 삼성전자 약간 이제 좀 소극적으로 매매하다가 만기 끝나면 매수하는 그런 패턴이 좀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그렇게 했고, 그리고 개인이 양시장 합쳐서 1조 원 이상 팔았거든요. 이거는 이후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죠. 근데 조금 찜찜한 건 선물 매수가 너무 많아요. 선물 매수가 너무 많다는 의미는 뭐냐면, 오늘은 선물 매수 덕에 대형주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지만 이후에는 대형주를 전체적으로 다 끌어올릴 힘이 별로 없을 거다. 그러니까 대형주 중에서도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 못 가는 거 이렇게 좀 갈리는 그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이제 불편한 재료가 될 수도 있고요. 주의해야 될 것 같고, 외국인들 오늘 삼성전자 우선주 포함을 하면 대략적으로 한 2,500억, 하이닉스를 1,100억 정도 샀으니까 두 종목만 3,600억, 3,800억 하여튼 이렇게 매수한 거잖아요. 다음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라든가 LG 에너지 솔루션, 하여튼 이런 종목군들, 그러니까 2차 전지에 관련된 종목군들을 양쪽에 좀 갈라서 매매하는 이제 그런 형태를 좀 보인 게 특징이었고요. 근데 오늘 외국인들이 워낙 매수 규모가 크다 보니까
뭐 대형주들 오른쪽에 포진한 종목군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의외로 이제 종목 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여전히 좀 집중돼 있다는 게 나왔고, 기관은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또 두산 에너빌리티는 동시에 매수를 했고, 근데 이제 금융투자가 매수로 붙은 날은 아무래도 대형주 쪽은 오른쪽에 포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매도는 인터넷주를 좀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코스닥에서는 루트로닉을 양 주체가 다 오늘 매수를 했고, 외국인들은 2차전지 관련해서는 완전 진심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샀다 팔았다 이렇게 이제 오락가락하는 그런 특성이 좀 있고, 매수 종목의 특별한 어떤 업종별 특이성은 없어 보이고요. 기관은 2차전지 한동안 이제 매수했다가 2차전지 팔고 엔터도 팔았습니다. 엔터도 일제히 오늘 팔았고, 루트로닉 빼면 오늘 IT 계열의 종목들이 되게 많았어요. 다시 IT 계열 종목들이, 제가 이제 빌드업이라는 표현하는 게 이제 한동안 좀 사서 모아놨던 종목군들을 다시 끌어올리는 그런 형태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기관 매수의 상당 부분은 이제 IT 관련된 종목군들이 많이 포진이 됐다. 그리고 그동안 매수했던 2차 전지나 엔터주는 좀 덜어냈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외국인들 선물이 워낙 세게 들어와서 대형주가 되게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제 중소형주 수급은 그렇게 세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지수 대비 상승 종목이 압도하진 않는, 그러니까 뭐 경우에 따라서는 지수는 좋은데 내 종목은 그냥 보합이네, 뭐 이런 느낌을 갖는 분들도 적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 이슈를 정리해 보면 미국이 금요일마다 강하거든요. 근데 FOMC 앞둔 상태에서도 금요일날 오를 수 있을까? 더군다나 S&P 500 지수가 강세장 기준 20%를 넘긴 상태에서도 또 올릴 수 있을까? 올린다면 정말 센 장이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미국의 시초가가 또 플러스로 시작을 하는지, 그 다음에 최근에 보면 빅테크하고 러셀 2000하고 조금 엇갈리는 그런 형태를 보이거든요. 근데 진정한 강세장은 뭐 주도주가 있는 게 당연하지만 다른 종목이 하락한다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주도주만 가고 공전 어느 정도는 이제 공전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도주가 3일 갈 때 중소형주가 그 보조 종목들이 1 정도는 움직이는 비율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러셀 2000이 여기서 깨진다라면 이게 또 강세장의 의미가 퇴색되는 거라서 요 구도도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다시 매수를 가동하면서 전기전자 쪽에 또다시 집중을 하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변화가 생기는지 요거 좀 볼 필요가 있고요. 오늘 뭐 특징주들은 뭐 애플페이니 뭐 삼성에서 챗 GTP 뭐 하느니 뭐 이런 것들 뉴스들이 좀 있고, 미국에서 테슬라도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뭐 관련된 종목군들이 선별적으로 좀 반응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역대 미국에서 강세장과 약세장, 그러니까 강세장, 약세장 기준은 저점 대비 20%, 고점 대비 20% 이렇게 올라가고 빠진 걸 강세, 약세장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약세장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35% 정도 빠졌다고 합니다. 기간은 286일. 근데 지금 가장 최근에 약세장이 그 282일 걸렸고 하락폭이 25%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기간은 평균치하고 비슷했고 낙폭은 좀 덜했습니다. 그럼 이제 강세장은 어땠냐? 평균적으로 114%, 지수가 2배 올랐고요. 그리고 기간은 1011일,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거의 3년 가까이 계속 강세를 보이는 그런 형태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 뭐 지금으로서는 이제 좀 뭐 강세장이라고 단정하기는 애매한 게, 강세장으로 봤다가 20% 이상 올랐다가 무너진 적이 있긴 있었어요. 그러니까 2000 금융위기 때 11월에부터 급등을 했다가 1월에 그냥 확 무너지는 그런 적도 있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요 기준이 과연 합리적인 거냐, 이런 어떤 논란도 있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차트 기술적으로는 20% 이상의 강세장 진입. 그래서 이제 과거 통계를 보면 한 2년 정도는 더 간다. 뭐 이런 어떤 주장들도 좀 나올 만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뭐 강세장 되려면 뭐 이제 다음 주 FOMC 고비까지 좀 넘어가서 그래도 지수가 올라간다. 약세는 이제 마이클 리슨이나 콜라노비치 이런 사람들이 아예 아무 소리도 못하게 만들 정도의 어떤 퍼포먼스를 한 번 정도는 더 보여줄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또 이제 다음 주 상황 봐야 되는 거니까 보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런 내용들을 열심히 또 올려드려요. 예를 들어서 오늘 뭐 하이닉스 강세 요인들 이런 거 제가 이제 쭉 번역을 하고 해서 이렇게 제 텍스트를 올려드리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어떤 데이터들 같은 경우는 제가 역대 뭐 이슈들, 강대장 데이터라든가 이거 엠마리님이나 저나 이게 다 올려놨거든요. 환율에 대한 의미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래서 뭐 고릴라 리서치 검색해서 보시면 많이들 보실 수 있으니까 또 많이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럼 이 방송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